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75번까지 25개의 문항이 나와 있지요. 일정 비율이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 한 문제가 더 나오거나 한 문제 덜 나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출제가 되는 법학개론 한 3문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한 3문제,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 3문제, 또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한 3문제, 여기서 한 12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공공부조에서 한 3문제나 4문제, 그리고 사회보험법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5문제, 거의 뭐 정책론까지 한다면 10문제죠. 그렇게 해서 약 23문제, 2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기타 법으로 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채워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형화된 틀인데 자꾸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지고, 또 동시에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과정에서 오후에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자꾸 함정에 말리게 되고 하는데, 자, 그것을 좀 피해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결국에 시험은 막판 뒤집기라고 하는 것처럼 체력전입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체력전, 그냥 지나가는 얘기. 뭐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많고 적든 간에 뭐 2, 3일 날을 새고 공부 못하고 2, 3일 날을 새고 시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당락은 한 문제로 결정. 우리는 당락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우리가 수석을 하니 아니면 수석을 못하니 걸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체력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 틀렸군요. 재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 가장 늦은 것,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시행이 아니라 재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있지요. 고용보험법 1993년에 제정되고 95년에 시행되었고, 노인복지법 81년에 제정, 기초연금법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굳이 아래 보지 않아도 되겠지요. 연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52번에 보시면 헌법 34조,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헌법 제34조는 적어도 사회복지사를 준비한다면 기본 6개의 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사망을 보면은 국가는 여성이라고 약간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사항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의사의료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4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 기본 상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준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법학개론의 기초 나와 있습니다.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 내용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바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대통령령이라고 불리는 시행령과 총리령, 부령을 합쳐서 말하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또 자치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에는 당연히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 외에도 헌법 규정에 의해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도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지금 경기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처분, 이것들로 법률의 효력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는 행정규칙으로 총리령 발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발하는 명령을 총리령, 옳은 것을 잡고 있군요. 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거죠.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법률안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이런 등, 또 헌법 개정안 또는 뭐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모두 이건 당연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90일이 아니라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아니죠.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 국무총리와 부위원장 3사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사회보장위원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4번째 것이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간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우리나라는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걸 틀렸다고 해서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조정실정과 협의해야 된다. 사회보장 제도 신설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누구와 의논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3번 더 나와 있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사회보장 정보원도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시고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 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아닙니다. 정부가 출연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군요. 정보 제공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사회보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보장 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출연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번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 지금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적어서 서너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요.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본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온 겁니다.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도에는 둘 수 없다. 기업권들은 무조건 틀린 거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습니다. 틀린 거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다. 그렇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본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 1급이든 2급이든 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이 되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5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보면 거기에 정의해서 사회복지 사업의 근거를 규정한 많은 법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범위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4개의 법률. 앞으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많은 법률들이 거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에는 있는 것도 20몇 가지에다가 대통령령으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 없습니다. 4대 직영연금에 관련된 법률 없습니다.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보험료 징수법도 없습니다. 또 4대 직영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도 없지만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쭉 노트 정리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법 아닙니까? 이건 없습니다. 공동보험료도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위탁 운영하게 할 때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됩니다.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될 수 없다. 아니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또 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또 학식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합니다. 시설의장 당연히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이 틀린 거지요. 운영위원회는 시설의장이 위촉한다. 아니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거주자 대표 될 수 있죠.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여기 있군요. 운영위원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군요. 운영위원은 시설 운영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에 대하여 심의권을 갖습니다. 심의권. 아주 교묘한 함정을 받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도를 달리하는 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임원의 결혼이 생기게 되면 2달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되는데 거기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하되 그중에 기본재산은 재산의 종목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자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합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 이사나 감사는 그 임원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사에 대해서만은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의 합병,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내용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번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이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이건 틀린 거지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을 말합니다. 보장기관이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보장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아니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필요한 적정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 그것도 쾌적한 문화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저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자활지원이 나와 있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꾸 말씀드렸지만 특히 3교시는 옳은 것은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만이 아는 표시를 뚜렷하게 해놓고 해야 되지 알고도 틀리면 참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뚜렷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보장기관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 공유재산에 무상 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70%가 50.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70이 아니라 50으로 바꿔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기초연금법이 나와 있네요. 2014년에 제정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법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으로 바꾸어도 똑같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각각 기초연금에게도 기초연금에게 또는 장애인연금에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80%씩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0, 20, 70, 2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으로 가서 보시면 또 역시 공공부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장기관은 처음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관할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겁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모두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외국인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답은 2번이군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시성 신속 좋습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자, 이것도 아주 잘 나오게 생겼지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여기다 액센트를 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내서 모든 이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보험법으로 넘어가는군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보험법 할 때 요양급여는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또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사후적 소극적인 치료, 처치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인 예방도 포함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산재보험법상에 나오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의 재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해버린 과거 완료 분사의 사건을 말하거든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해버린 거에 대해서 요양급여에 예방을 들 수는 없습니다. 예방 대신에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는 간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에는 간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거 예방, 재활, 이송, 간병, 처치, 치료제. 이거는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병, 요양병원 간병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특별 현금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설사 이것을 바꿔서 간병이라고 쓴다고 해도 간병은 건강보험에는 있지 않고 산재보험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업무상 사고, 출장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출장 기간에 관한 업무를 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휴식 시간에 잠시 용변을 보러 갔던 사람이 위에 있는 그 모래, 작업 중에 쌓아놨던 모래가 흘러내려서 매몰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산재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에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자, 뭐 2, 3, 4, 5는 그냥 읽어서는 드렸습니다만 큰 부담이 없는데 출장 기간 중 발생한 모두는 물론 당연히 하자가 있습니다. 사고는 삭제됐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7번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단어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죠. 자기결정의 원칙,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된다.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최대한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자기 결정의 원칙.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해 적정 제공의 원칙. 그냥 어쨌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에는 자기결정의 원칙,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그냥 기본적으로 단어로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6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93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95년부터 시행한 것이 고용보험이 되겠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해야 된다.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지만 이에 대한 그 기간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시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3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합니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이 퍼센트가 수상해서 가는데 이 20%를 특별회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은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특별회계가 틀린 것이고 일반 회계에서 부담합니다.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아니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보험된 날로부터 피보험 자격은 것은 사업에 보험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보험된 날에 고용된 날에 다음 날로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그렇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고용된 날 자격을 취득합니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모든 공과금을 면제합니다.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 실업급여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건 비인도적이죠. 그래서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 기본 단어가 되겠네요. 답은 5번. 좀 잔인한 문제. 가능하면 1번에 놓았더라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부담이 없을 건데 다 읽고 난 다음에 5번에 그냥 단순 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69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동복지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것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되겠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다문화정책조정위원회, 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합니다. 다만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이 하지만 나머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건 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여기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소속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이니까 기본적으로 5년마다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5년마다 보통 우리가 실태조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3년인데 일단은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이라고 그래서 특이한 계획이죠. 그래서 아동종합실태를 5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번, 4번, 5번. 두 번째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번, 4번, 5번 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5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70번에 보시면 아동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법조항의 정만 가지고도 하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시설이지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여기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별도의 법률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노인학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 구급대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그렇죠? 노인학대 의무자 듭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때 이거 서비스 문제군요. 노인학대를 받는데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성에 관련된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아동학대 관련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해. 다 좋은데 이건 드러내놓고 답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는 만자를 넣어서 누구든지 이런 비인도적 처우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됩니다. 7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보험의 법상 공동보험 재원의 배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배분한 얼마를 배분해야 할 것인가? 배분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할 것인가? 배분 신청자의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는 명시하지 않지요. 공동보험 재원의 배분 대상, 배분 신청 기간,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다 좋은데 신청자의 재산까지 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 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문화 가족은 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 결혼 이민자가 구성인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어야 한다 이 정도만 너무 단을 나고 있죠. 이건 옳지 않은 건 답은 1번이군요.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부모가 했는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구성원 자녀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적용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족 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3번, 4번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5년. 특히 가정, 청소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정을 이게 여성가족부를 가지고 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아주 교묘하게 아주 함정으로 출제하기 좋은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그리고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에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그다음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6가지. 상담지원시설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에 보시면 가정폭력방지법이군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잘 말한다. 그렇죠? 기본법인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가정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가족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청소년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다문화란 단어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 어떤 가정가족이란 단어가 나오면 청소년을 포함해서 나오면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이건 틀린 거죠.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유를 달 것이 없군요. 단지 여기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라는 거,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가정이나 가족이나 청소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그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다는 3교시, 그중에 가장 어렵다고는 3교시 3영역 법조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